매서운 바람이 볼을 칼날처럼 훑고 지나갔다. 고은채는 두꺼운 코트를 입었음에도 온몸의 뼈마디가 시리다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에 홀로 서서 그녀는 방금 전의 상황을 곱씹었다. 엄마 강미숙은 그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 없어.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몇 안 되는 짐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이 현관 밖으로 내던져졌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3년간 그녀가 간직해온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고은채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의 존재를 부끄러워했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했다. 그녀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그녀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그녀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그녀의 오빠 고민주는 더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고 그녀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빼앗으려 들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착취와 정신적 학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유로워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버려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노트북,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보물인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전부였다. 그 드라이브에는 그녀가 수년간 밤낮 없이 연구하고 분석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복잡한 알고리즘 시장, 동향 예측, 그리고 그녀만의 독특한 재능이 집약된 정보들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도 기댈 곳도 없었다. 이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홀로 고립된 섬과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위는 몸의 감각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그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고 차가운 푸른빛이 감도는 눈동자를 가진 남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차가운 기계와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지? 고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입술을 겨우 열었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할 힘조차 없었다. 남자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훑어보고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멈췄다. 그녀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 자국에 머물렀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엄마의 학대로 생긴 상처였다. 감기 걸리겠군. 타. 남자는 짧게 말했다. 고은채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그에게 질문했다. 누구신데요? 남자는 처음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였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난 한지훈. 굳이 말하자면 네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 고은채는 망설임 끝에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외부와는 달리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한지훈은 그녀에게 호텔 이름이나 목적지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몰았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고은채는 그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그는 완벽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성공과 부를 대변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다. 이 남자는 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녀를 필요로 하는 걸까? 한지우는 운전 중에 문득 말했다. 내 손에 든 가방 뭐가 들었지? 옷가지 말고. 고은채는 깜짝 놀랐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노트북이랑 외장하드요. 제 연구자료가 들어있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 뭐에 대한 연구인데?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시장 예측 알고리즘이요. 소규모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그걸 직접 만들었나? 네. 고은채는 긍정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한지우는 만족한 듯 보였다. 그는 목적지를 바꿔 운전했다. 얼마 후 차는 서울 시내의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미래그룹 본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미래그룹은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고은채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 남자는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을까? 한지우는 그녀를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제야 그녀는 그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최고층에 있는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은 웅장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지우는 그녀에게 편안한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고은채 씨, 당신은 지금 갈 곳이 없고 나는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당신에게 제공할 것은 단순한 잠자리나 따뜻한 식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그녀에게 미래그룹이 최근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했다. 우리는 현재 내부의 작은 문제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죠.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지훈의 설명은 명쾌했다. 그는 그녀의 알고리즘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했다. 당신은 이미 알고리즘을 통해 작은 것들이 모여 거대한 성공이나 실패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바로 미래그룹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은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늘 이용당하는 것의 연속이었다. 이 남자도 마찬가지일까?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한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쉬운 것을 찾는다면 당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겠지. 나는 당신의 눈에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불씨를 말이야. 그리고 당신의 재능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그는 그녀에게 계약서를 건넸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야. 당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당신의 모든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고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존중받거나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짐이었고 누군가의 도구였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를 재능 있는 사람으로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우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었다.
고은채는 그날 밤 한지훈의 집무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한지훈의 집무실 소파에서 맞이한 아침은 고은채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아침이었다. 그녀는 지난밤의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소파, 그리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풍경.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한지훈이 건넨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월급 보너스 프로젝트 성공 시 인센티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인 개인 사생활 및 독립성 보장. 그녀의 모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호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고은채는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평생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왔다. 엄마는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고 오빠는 그녀의 재능을 착취하려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재능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직원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제안했다. 물론 그의 목적이 순수할 리는 없었다. 그도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이용의 방식이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신 그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다시 추운 거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그녀의 이성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계약서에 새겨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지훈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결정했군.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보고 말했다. 고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지훈은 그녀의 가방을 들고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하지. 먼저 당신의 거처를 정하는 것부터. 그는 그녀를 데리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스위트룸은 마치 작은 왕궁 같았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침실, 그리고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문까지. 고은채는 멍하니 서 있었다. 여기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지훈은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이 미래그룹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분에 걸맞은 대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카드를 건넸다. 이 카드로 필요한 것을 모두 해결하십시오. 옷, 생필품, 그리고 당신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 고은채는 그의 행동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라고 부르면서도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듯했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단순히 그녀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투자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의문을 품었지만 일단은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며칠 후 고은채는 미래그룹의 전략 기획실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그녀의 직책은 특별 프로젝트 컨설턴트였다. 이는 그녀의 능력과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직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새로 산 옷들은 그녀에게 어색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지난날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저런 애가
컨설턴트라고 한지훈 부회장님이 미쳤나 봐. 얼굴 보고 뽑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특별한 관계라도. 그녀의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은채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초점은 오직 한 곳에 있었다. 바로 한지훈이 그녀에게 맡긴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미래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미래테크의 내부 데이터 유출 문제였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보내 경쟁사가 미래테크의 신기술을 선점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래테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다. 한지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이 문제를 맡겼다. 나는 당신의 알고리즘에 대해 확신합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만 움직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감정적인 개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냉철한 분석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은채는 밤낮으로 데이터에 매달렸다. 그녀는 수백 기가바이트의 로그 파일 이메일,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기록을 분석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와 문자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다. 그녀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냈고 그녀는 그 패턴을 바탕으로 몇 명의 의심스러운 인물을 추려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래테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분석은 한지훈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녀는 며칠 만에 결과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갔다. 이 데이터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유출된 정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 시스템에 접속했고 그들의 동선은 항상 이 그룹과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지훈은 그녀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왜 선택했는지 이제서야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대단하군. 한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토록 빠르고 정확한 분석은 처음 봅니다. 그의 칭찬은 고은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의 노력과 재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그녀에 대한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다. 미래그룹의 직원들은 그녀가 한지훈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썼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질투하고 견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지훈을 오랜 시간 보좌해온 비서실장 강동민은 그녀를 경계했다. 그는 그녀의 등장이 한지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강동민은 고은채를 찾아와 경고했다. 고은채 씨, 한지훈 부회장님은 쉽게 사람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받은 신뢰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주제를 알고 행동하세요. 이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뼈 아팠다. 하지만 고은채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질투와 불안함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난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할 것이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동민은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정보를 이용해 그녀를 약점으로 삼으려 했다.
그는 고은채의 엄마 강미숙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고은채의 새로운 삶에 다시 한번 폭풍을 몰고 올 불씨가 되었다. 새로운 삶은 고은채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찾아왔다. 미래그룹에서의 첫 번째 성공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사람은 한지훈 부회장의 비서실장 강동민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능력자가 아닌 한지훈의 신뢰를 훔치려는 이방인으로 보았다. 강동민의 행동은 점차 교활해졌다. 그는 고은채의 뒤를 캐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냈다. 바로 그녀의 가족, 특히 그녀의 엄마 강미숙이었다. 한지훈의 집무실 강동민은 한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은밀하게 고은채를 불렀다. 고은채 씨, 우리가 함께 일하는 만큼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은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곳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왜 제 과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녀가 침착하게 물었다. 강동민은 비열하게 웃었다. 이유야, 간단하죠. 한지훈 부회장님은 순수한 분입니다. 당신의 불행한 과거를 동정하고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이용해 부회장님께 접근하려 한다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당신도 잘 알 겁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은밀하게 고은채의 엄마에게 접근하여 돈을 건네며 한지훈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지훈이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고은채와 강동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알아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강동민은 재빨리 가면을 쓰고 말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고은채 씨와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 실장님께서 제 과거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지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동민을 쳐다보았다. 강동민 실장 내 개인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하십시오. 나의 직원은 나의 신뢰와 능력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과거를 캐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지훈의 단호한 경고에 강동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은채는 한지훈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기는커녕 그녀의 약점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동민의 위협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고은채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동민이 자신의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엄마 강미숙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강동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한지훈의 관계를 파괴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고은채는 자신의 외장 하드에 담겨있던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연구해온 인간 행동 패턴 분석 알고리즘이었다. 그녀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그녀의 엄마와 오빠, 그리고 강동민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통화 기록 메시지, 그리고 동선을 추적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곧 그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와 모종의 계획을 밝혀냈다. 강동민은 강미숙에게 접근하여 미래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 했고,
강미숙은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은채는 이 정보를 한지훈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미숙과 강동민 사이의 모든 거래 기록과 대화 내용을 완벽하게 해킹하여 복사해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역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들이 나에 대해 계획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메시지는 익명이었지만 강미숙과 강동민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이미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이 일로 강동민은 고은채를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자신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래그룹 내부의 다른 경쟁자들과 손을 잡고 그녀를 제거할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고은채의 존재를 한지훈의 약점으로 만들어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밀하게 미래그룹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자 한지훈의 숙적인 이성민 전무에게 접근했다. 이성민은 한지훈에 붙인 한 회장의 오랜 경쟁자였다. 그는 한지훈이 부회장 자리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 했다. 강동민은 이성민에게 고은채에 대한 정보를 흘려주었다. 이성민 전무님, 한지훈 부회장님은 지금 고은채라는 이상한 여자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부회장님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불투명하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이용해 부회장님께 접근하려 합니다. 그녀는 부회장님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이성민은 강동민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고은채를 이용해 한지훈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고 그녀를 통해 한지훈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미숙에게 접근했다. 강미숙 씨, 당신의 딸 고은채가 지금 미래그룹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이 딸을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강미숙은 이성민의 제안에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딸을 잃은 것에 대해 아무런 슬픔도 없었다. 오직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을 손해로 여길 뿐이었다. 그녀는 딸을 이용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이득을 취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성민과 강미숙의 만남은 고은채와 한지훈의 삶에 더 큰 폭풍을 예고했다. 고은채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불행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지훈의 보호를 받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준비가 된 강력한 여성이었다. 고은채의 경고는 강미숙과 강동민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강동민은 그녀의 능력에 경계심을 품게 되었고 그녀를 제거할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그룹의 이사회 멤버이자 한지훈의 숙적인 이성민 전무와 손을 잡았다. 이성민은 한지훈을 끌어내리고 싶은 오랜 야심을 품고 있었고 고은채는 그의 계획에 완벽한 도구로 보였다. 한편 강미숙은 딸을 다시 한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성민의 제안에 눈이 멀었다. 어느 날 오후 미래그룹 본사 로비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경비원들이 막아서는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다. 바로 고은채의 엄마 강미숙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아들 고은채의 오빠인 고민준이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잔뜩 흥분한 표정이었다. 강미숙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고함을 질렀다. 내 딸 고은채를 당장 불러내 이 회장님 아들한테 붙어먹고 호강하는 년이 지 애미 애비도 몰라보고. 그녀의 말은 곧바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미래그룹 전체에 퍼졌다. 한지훈 부회장님의 그 여자 고은채 씨의 가족이 찾아왔대. 뭐 가족 엄청난 비밀이 있나 본데. 직원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강동민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계획한 첫 번째 단계였다. 고은채의 가족을 이용해 그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지훈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 고은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그녀의 가족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한지훈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는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한 그녀는 강미숙과 고민준을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고은채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섰다. 엄마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강미숙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엄마를 버리고 도망쳐서 이런 부잣집 아들한테 붙어먹고 있었어. 당장 나한테 이 카드 내놔. 그리고 이 아파트 열쇠도. 그녀는 고은채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들었다. 고민주는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야 고은채,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들은 고은채의 성공을 축하하기는커녕 그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고은채는 침착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오빠, 더 이상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노력과 재능 때문이지 당신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강미숙과 고민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뭐 재능, 네가 가진 모든 재능은 다 내가 키워준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강미숙은 소리를 질렀다. 그때 한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은채의 옆에 섰다. 그의 등장은 로비의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강미숙은 한지훈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이 아이가 저희를 버렸어요. 저희를 버리고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 합니다. 그녀는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고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분들은 고은채 씨의 가족이 맞습니까? 그는 강미숙과 고민준을 쳐다보며 물었다. 고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엄마와 오빠입니다. 한지훈은 강미숙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고은채 씨는 저희 미래그룹의 매우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녀의 재능과 노력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버리고 그녀의 재능을 착취하려 했던 과거를 말입니다. 한지훈의 단호한 말에 강미숙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곳은 회사의 업무 공간입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저와 제 직원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회사 출입 금지 명단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선전포고였다. 강미숙과 고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로비를 빠져나갔다. 이성민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불쾌해했다. 그는 한지훈이 고은채를 이토록 전폭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한지훈의 행동이 단순한 신뢰를 넘어 그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성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미숙과 고민준에게 다시 접근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지훈이 당신들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제가 당신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당신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성민은 그들을 이용해 미래그룹 내부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고은채의 가족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한지훈을 악당으로 몰아갈 계획을 짰다. 고은채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지훈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성민과 강동민, 그리고 그녀의 가족 사이의 모든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다음 수를 읽으려 했다. 이제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격적인 전략을 세울 때라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성민의 야심은 고은채의 가족을 이용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그는 강미숙과 고민준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한지훈이 그들을 협박하고 딸을 감금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강동민은 미래그룹 내부의 소식통 역할을 하며 이성민의 계획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고은채의 과거와 현재의 성공을 엮어 한지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미래그룹 전체를 흔들 계획을 세웠다. 이들의 교활한 음모는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고은채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에 있는 동안 한지훈이 제공한 최신 장비들을 이용해 이성민, 강동민, 그리고 강미숙 사이에 모든 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그들의 대화 패턴, 만남의 장소,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언론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려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한지훈이 고은채를 무단으로 고용하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해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다. 이성민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접근해 강미숙과 고민준의 억울한 사연을 제보했다. 강미숙은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짓 연기를 펼쳤다. 저희 딸이 큰 회장님 아들한테 붙어먹더니 이제는 저희를 버리고 협박하고 있어요. 저희는 오직 딸의 안녕을 바랄 뿐인데 이성민 전무님께서 저희의 억울함을 알아주셨어요. 그녀의 가식적인 연기는 기자의 동정심을 샀고 기자는 한지훈과 고은채의 관계에 대한 선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고은채는 이 모든 대화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부회장님, 이성민 전무와 강동민 실장이 제 가족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당신을 악당으로 몰아갈 계획입니다. 한지훈은 그녀의 보고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미 이성민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할 줄은 몰랐군. 한지훈은 고은채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여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기다릴 것입니다. 한지훈의 전략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그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갇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은채에게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사람은 너다, 고은채. 네가 이 게임의 전략가이고 나는 너의 말을 따를 것이다. 한지훈의 절대적인 신뢰는 고은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고은채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녀는 이성민의 측근 언론사 기자 그리고 강미숙과 고민준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이들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만나고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지훈에게 보고했다. 한지훈은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성민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언론은 한지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미래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다. 이성민은 한지훈을 비난하며 이사회에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대로 한지훈 부회장을 놔두면 미래그룹의 명성이 실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확신이 넘쳐났다. 하지만 이성민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고은채였다. 고은채는 이성민이 비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그녀는 이성민과 강동민 그리고 강미숙 사이에 모든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한지훈에게 건넸다. 이 파일에는 이성민이 강미숙에게 돈을 건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래가 이성민의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미래그룹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지훈은 비상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성민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성민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한지훈이 자신의 공격에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부회장님, 이제라도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한지훈은 그의 앞에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이성민의 모든 음모가 담긴 파일이 열려 있었다. 이성민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가 담긴 증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조작된 자료를... 그가 말을 더듬었다. 한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작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성민 전무. 당신은 나의 직원 고은채 씨의 가족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의 모든 행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민 전무, 당신의 또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비밀 자금을 조성했고 그것을 이용해 경쟁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고은채 씨의 알고리즘은 당신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고은채의 알고리즘은 이성민이 미래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성민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고은채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불행한 소녀로 보았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한지훈,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을 것 같아. 그는 밖으로 나가려는 듯했지만 한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성민 전무, 당신의 이사회 비상회의는 이미 무효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이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해고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지훈의 단호한 말에
이성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권력과 부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사라졌다. 이로써 이성민의 음모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고운체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강동민은 이성민의 몰락을 보고 겁에 질려 한지훈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한지훈은 그를 냉정하게 해고했다. 강미숙과 고민주는 더 이상 고운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고운체는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악몽 같은 과거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이성민과 강동민의 몰락은 미래그룹 전체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들은 한지훈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고운체가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모든 음모를 무력화시켰다. 이로 인해 그녀의 위상은 미래그룹 내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제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한지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고운체의 재능이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얻은 고통과 경험의 산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수고했어, 고운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성민의 함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고운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성민의 몰락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음모의 시작이었다. 고운체의 알고리즘은 이성민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성민이 미래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두 한 회사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블랙 로터스였다.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지만 그 자금 흐름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연결하고 있었다. 고운체는 이 정보를 한지훈에게 보고했다. 부회장님, 이성민 전무의 자금은 단순히 그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랙 로터스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미래그룹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지훈은 그녀의 보고를 듣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블랙 로터스. 그 이름을 듣게 될 줄은 몰랐군. 한지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고운체,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고운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자금 흐름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 그들은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 아니지. 그들은 기업의 탈을 쓴 악마들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의 아버지 한 회장님은 이 블랙 로터스 때문에 큰 위기를 겪으셨지. 수년 전 블랙 로터스는 미래그룹의 한 자회사를 인수하려 했고 아버지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시도를 막으려 하셨어.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큰 상처를 입으셨고 나는 복수를 다짐했지.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성민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어. 그는 블랙 로터스와 손을 잡고 나의 아버지를 공격했던 자들 중 하나였지.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방해하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블랙 로터스에게 넘겼어. 고은채는 한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권력 다툼의 뒤에는 이렇게 거대한 음모와 복수의 서사가 숨어 있었다니. 한지훈은 다시 고은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이성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블랙 로터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야 해. 그리고 고은채, 네가 바로 그 열쇠야. 한지훈은 고은채에게 자신의 아버지 한 회장이 블랙 로터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수년간 모아온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건넸다. 이 드라이브에는 그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 그들의 조직도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명단까지. 하지만 그 자료들은 복잡한 암호와 보안 장치로 보호되어 있지. 나는 수년간 이 암호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어. 하지만 네 알고리즘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의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은채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다. 고은채는 드라이브를 받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 드라이브는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지훈 가문의 오랜 복수와 정의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단지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정의 구현의 서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부회장님, 이 드라이브의 암호를 풀고 블랙 로터스의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당신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고은채는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즉시 드라이브의 복잡한 암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코드를 해독하고 숨겨진 데이터들을 복원했다.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작업에 몰두했다. 이성민의 음모를 해결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집중력이 필요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알고리즘은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드라이브가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진실들이 펼쳐졌다. 블랙 로터스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들의 손길은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계까지 뻗어 있었다. 이들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그들 중에는 한지훈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진 인물도 있었다. 정의와 복수의 불꽃은 이제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준비가 되었다. 블랙 로터스의 실체가 담긴 드라이브를 해독한 고은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사회의 심장부에 기생하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들의 손은 미래그룹의 이사회는 물론 정부의 고위 관료, 그리고 언론계의 거물들에게까지 뻗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지훈의 아버지 한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진 최 상무가 그 조직의 핵심 멤버라는 사실이었다. 고은채는 밤새도록 드라이브의 모든 파일을 분석했다. 그녀는 블랙 로터스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재구성했고 그들이 미래그룹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행동 패턴과 다음 수를 예측하는 전략적인 분석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은 이제 그들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다음 날 아침 고은채는 한지훈을 만났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최 상무,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고은채는 차분하게 말했다. 부회장님, 이 모든 증거는 최상무가 블랙로터스와 손을 잡고 미래그룹의 기밀을 빼돌려 이성민 전무에게 넘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미래그룹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했다. 그들은 우리가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한지훈은 고은채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세상에 공개한다고 그렇게 되면 미래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사회는 동요할 것이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그의 걱정은 당연했다. 블랙로터스의 실체가 드러나면 미래그룹은 한바탕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고은채는 단호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고은채의 강한 확신에 한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 내 말대로 하자. 네가 이 모든 것의 지휘관이다.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한지훈의 절대적인 신뢰는 고은채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 거대한 전쟁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가 되었다. 고은채는 최상무의 모든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흘려보냈다. 그녀는 그녀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언론사 내부의 소문과 동향을 분석했고 가장 정의롭고 용감한 기자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론계 전체에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 모두가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미래그룹의 이사회 내에서 최상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언론은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상무는 고은채가 한지훈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한지훈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지훈을 이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한지훈 부회장이 미래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고은채는 최상무의 움직임을 모두 예측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최상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한지훈은 그녀의 조언에 따라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최상무와 함께 한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최상무님, 최근 미래그룹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루머를 잠재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지훈의 제안은 최상무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그는 의심을 더욱 키우는 셈이 될 것이었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든 언론과 이사회 멤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지훈과 최상무가 나란히 단상에 섰다. 최상무는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미래그룹에 대한 모든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미래그룹과 한 회장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와 한지훈 부회장은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확신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순간 고은채가 조용히 단상 옆에 있는 모니터에 한지훈이 건넨 USB를 연결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최상무의 모든 불법 행위가 담긴 동영상과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내가 블랙로터스의 실세다. 미래그룹은 이제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최상무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영상 속에는
그가 이성민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 그리고 불법 자금을 거래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최상무는 경악하며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고은채의 작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최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단상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권력과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지우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최상무가 미래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꾸민 음모입니다. 그는 블랙 로터스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이 모든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것이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고은채의 완벽한 전략은 최상무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북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한지훈의 신뢰가 만들어낸 강력한 무기였다. 이로써 블랙 로터스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상무의 몰락은 미래그룹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영상과 음성 파일은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다. 그의 몰락은 블랙 로터스라는 거대한 조직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일상 속에 숨어있던 악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상무는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구속된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당국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은 한지훈의 음모이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과거 한지훈의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감옥 안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고은채는 최상무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구속되기 전 그의 모든 연락처와 통화 기록을 백업해 두었다. 그녀는 최상무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펼칠지까지 예측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최상무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냈다. 권력에 대한 오만함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 이것이 그녀의 알고리즘이 내린 최상무에 대한 최종 분석이었다. 한지훈은 고은채에게 말했다. 최상무는 우리가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다. 고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상무의 오만함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고은채는 최상무의 측근들 중 가장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물 한 명을 포섭했다. 그녀는 그에게 최상무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하면 막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한지훈의 재산이 아닌 블랙 로터스의 자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루어졌다. 고은채는 최상무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블랙 로터스의 자금을 빼돌려 빼앗긴 것을 되찾아라 는 거짓 신호를 보냈다. 최상무의 측근은 이 제안에 넘어갔다. 그는 최상무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상무가 블랙 로터스와 손을 잡고 미래그룹을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은,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이 증언은 최상무의 모든 거짓 주장을 산산조각 냈다.
최상무는 자신의 측근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법정에서 소리쳤다.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들은 한지훈의 돈을 받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미 그의 오만함과 거짓말은 세상에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힘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오만함과 배신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고은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최상무가 구속되기 직전 그의 개인 클라우드에 숨겨진 파일을 찾아냈다. 그 파일에는 최상무가 블랙로터스의 실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한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이성민을 이용했지만 실패했다. 한지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특히 그의 옆에 있는 그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고은채는 이 메시지를 최상무가 자신의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녹음 파일과 함께 한지훈에게 보냈다. 부회장님, 최상무는 우리가 그의 배후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려 할 것입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최상무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맥을 이용해 한지훈을 위협하려 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비밀리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한지훈을 공격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고은채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최상무의 모든 통화 내용을 분석했고 그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파악했다. 그녀는 그가 미래그룹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자 최상무의 숨겨진 동료인 박 이사와 접촉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상무는 박 이사를 이용해 한지훈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고은채는 한지훈에게 박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했다. 부회장님, 최상무는 박 이사를 이용해 미래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내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미래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 할 것입니다. 한지훈은 고은채의 보고를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그들이 미끼를 물도록 기다리자.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올 때까지 박 이사는 최상무의 지시에 따라 한지훈에게 접근했다. 그는 한지훈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다. 하지만 한지훈은 이미 고은채의 조언에 따라 프로젝트의 모든 기밀을 새로운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한지훈의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은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었다. 박 이사는 이 모든 것이 한지훈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한지훈이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다. 마침내 박 이사는 자신이 빼돌린 정보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상무에게 연락했지만 최상무는 이미 모든 연락망이 차단된 상태였다. 박 이사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때 한지훈이 그를 찾아왔다. 박 이사님, 당신이 빼돌린 정보는 가짜입니다. 당신은 최상무의 마지막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가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최상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 이사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최상무의 지시로 미래그룹의 기밀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자백은 최상무의 마지막 남은 명성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최상무는 법정에서 박 이사의 증언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모두 파멸시키겠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권력은 사라졌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파괴했다. 정의는 승리했다. 고은채의 지혜와 한지훈의 용기가 합쳐져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최상무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블랙 로터스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최상무의 자백과 박 이사의 증언은 그 조직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의 심판은 정의를 구현했고 수많은 기업과 정치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파편들이 남았다. 고은채와 한지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미래그룹은 한지훈의 리더십 아래 안정과 성장을 되찾았다. 고은채는 더 이상 특별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그룹 전략기획실 실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얻었다. 그녀의 능력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그녀의 지위는 한지훈의 비서실장 강동민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가족 강미숙과 고민준이었다. 그들은 이성민과 최상무의 몰락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고은채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고은채는 그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어느 날 고은채는 한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 제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지훈은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했다. 그래, 만나게 해줄게. 하지만 조심해. 그들이 너를 또다시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고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내려면 그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한지훈의 도움으로 고은채는 강미숙과 고민준을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초라해졌고 그들의 눈에는 탐욕 대신 초조함과 후회가 엿보였다. 그들은 고은채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은채야,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고민준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은채는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무엇이 미안한데요? 제가 불행하게 살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위로해 주신 적 있나요? 제가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저를 착취하고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을 때 당신들은 미안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너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 미안하다. 그녀의 변명은 고은채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고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삶을 사세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고은채는 차갑게 말하고 카페를 떠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난 것으로 그녀의 불행한 과거와 완전히 이별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 한지훈은
카페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은 그녀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이해했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고은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고은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이자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한지훈은 그녀를 파트너라고 부르며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미래그룹의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북은 더 이상 불행한 소녀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마법 지팡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상무가 이끌던 블랙 로터스 조직이 와해된 이후 사회는 커다란 정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미래그룹은 한지훈의 진실된 리더십과 고은채의 탁월한 전략 덕분에 더욱 단단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 과정에서 고은채의 존재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정함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불행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성이었다. 고은채와 한지훈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직장 동료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한지훈은 그녀를 파트너이자 공주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호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치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그의 진심이었다. 어느 날 한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한지훈의 차가운 성격처럼 무미건조한 공간이었다. 고은채는 그런 집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다. 그녀의 존재는 한지훈의 삶에 색을 입혔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알고 감정을 표현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한지훈은 고은채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감정들. 고은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했고 그의 외로움을 공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부회장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은채의 말은 한지훈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은채, 너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너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너는 나의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 이제 내가 너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차례야. 그들은 함께 미래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고은채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 아닐까요? 그녀의 제안에 한지훈은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그들의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래그룹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고은채는 더 이상 불행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했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이제 한지훈의 사랑을 받으며 미래그룹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아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진심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혼식 날 고은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한지훈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그녀의 엄마 강미숙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 대신 깊은 후회와 눈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고은채는 더 이상 그녀의 불행한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 승리자였다. 고은채는 한지훈과 함께 미래그룹의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부회장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한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너는 나를 구했고 나는 이제 너의 기사가 되어줄게. 그의 말에 고은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공주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이었다. 그녀의 삶은 불행한 시작을 딛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끝을 맺었다.